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입니다. 우리 MCP죠. MCP는 앞서 리액트 프로토콜, 리액트 체인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래서 리액트 체인에서 의해서 호출이 되는 펑션 콜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부의 펑션을 직접 코딩해서 매달아 줄 수도 있겠지만 이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툴들을 여러 공급자가 자기 여러 이 툴들을 어떤 하나의 프레임워크에 한정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그 네트워크 호출을 통해서 툴을 사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 한번 어느 프레임워크가 랭체인 뭐 자바로 된 프레임워크도 있고요. 뭐 파이썬으로 된 프레임워크도 있고 이런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언어에 무관하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툴들을 사용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메일을 발송하는 툴인데 그걸 파이썬에서 구현할 수도 있고 자바로 구현할 수도 있을 텐데 각기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에서 그걸 각자 구현을 하면은 그 코드를 그 언어에 맞춰가지고 매번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MCP를 통해 가지고 내가 선호하는 언어 혹은 어댑터 특히 이제 상용 소프트웨어들 같은 경우에 뭐 ERP라든지 뭐 SAP ERP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커넥터들이 그 지원하는 랭귀지가 한정돼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호출되게 가능하게 하려면 거기에 맞게끔 MCP로 프로토콜로 포장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거를 우리는 네트워크로 호출하는 게 훨씬 낫죠. 자,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 그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LLM이 쉽게 호출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떤 파라미터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선언이 내부에 이제 포함이 돼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구조는 뭐 잘 아시다시피 하도 뭐 요즘 MCP 이야기는 많으니까 이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건 MCP를 호출하는 측입니다. 호출하는 측에서 이 MCP라고 하는 규격에 맞춰져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어, 이제 쉽게 호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LLM 추론 엔진은 이 툴들이 어떤 규격으로 호출해야 되는지를 자기가 추론해서 그 파라미터를 앞서 제가 그 리액트 프롬프트 보여드린 것처럼 추론해서 아규먼트를 자기가 형식화된 호출로 만들어서 호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MCP는 결국은 MCP 서버 쪽은 구현되기는 그런 형식화된 리퀘스트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기존 프로토콜, 그냥 오픈 AI, API라든지 RESTful API에서 뭐 그런 오픈 API 표준이라든지 혹은 뭐 예전에 수업 프로토콜에서 위즈덜 같은 그런 것과 뭐가 다르냐? 뭐 똑같아요, 사실은. 똑같은데 조금 더 이 클라이언트 사이드에 더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프로토콜이 기본적으로 웹 소켓이나 스탠다드 스탠다드 IO 같은 것을 취할 수 있도록 그런 그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조금 더 확장적이고 이런 LLM과 도구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적합하게 설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작 과정은 툴의 요청을 만들고 LLM에게 툴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보내주고 그럼 LLM이 추론을 해서 실제 파라미터들을 그 자연어에서 내가 뭐 마드리드의 날씨를 알고 싶어라고 아까 썼으면 그 실제 호출해야 되는 MCP가 가진 그 입력 방법이 어떤 그 장소에 대한 이름과 어떤 그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파라미터들의 맞춤화를 해주는 게 이 LLM이 그 트로출을 위해서 추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파라미터를 만들고 결과를 응답을 받아서 사용자에게는 또 말을 만들어서 응답이 단순한 포맷으로 왔다 하도 그게 예를 들면 제이슨이나 XML 포맷으로 나온 걸 그대로 내뱉지 않겠죠. 그걸 포장해서 이해해서 파싱을 해서 LLM은 다시 사용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날씨 정보로 표현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MCP는 기업 내에 있는 ERP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 시스템 통합하는 데 쓰실 수도 있고, 뭐 개발 도구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바이브 코딩 하실 때 MCP를 많이 쓰시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다양한 편집기라든지 외부에 있는 그 뭐 테스팅 툴 같은 걸 연동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어, 프로세스 GPT에서 실제 MCP를 어떻게 설정하고 연결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기본적으로 에이전트와 휴먼의 혼합된 팀을 이렇게 조직도를 구성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에이전트들 이렇게 생긴 로봇처럼 생긴 에이전트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고객 케어 매니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제가 이런 식으로 해놨고요. 고객 케어 매니저고 프로필 이미지도 이렇게 좀 매달아주고 이 사람의 역할은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고 소통하는 일을 한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 에이전트의 이 사람이 아니죠. 예, 에이전트의 여러 가지 목표, 그 다음에 성격. 이 성격이 왜 필요하냐면 이거에 따라서 말투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친절한 게 좋을 텐데 친절하지 않은 게 또 필요한 것도 있겠죠. 뭔가 뭐 예술적 영역의 에이전트라든지 뭐 모르겠어요. 뭐 게임 영역이라든지 다른 산업에서는 그 성격에 맞는 말투가 만들어져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페르소나에 우리가 정의해주고 이 도구를 이렇게 매달아줍니다. 도구는 이 회사에 선언된 도구는 이렇게 한 5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슈퍼베이스 그러니까 DB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기업 내부 정보 참고할 수 있는 DB, 그 다음에 지메일을 발송할 수 있는 MCP, 그리고 외부 검색을 위한 MCP, 그 다음에 파이썬 인터프리터, 그러니까 코드 인터프리터인데 여러 가지 미션 중에서 그냥 제너럴한 거를 막 다룰 수가 있죠. 파이썬 엔진을 직접 건드릴 수 있으니까. 이런 요 3가지를 여기에 도구로 매달아 줬습니다. 설정하는 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MCP 서버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게 되고요. MCP 서버에 매달린 다양한 환경 변수나 시크릿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시크릿들을 이렇게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함으로써 우리가 에이전트를 기본적으로 쉽게 디파인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에이전트에게 이렇게 미션을 메일을 이 사람에게 안녕하세요라고 간단히 보내봐라고 이렇게 보내면 이 에이전트가 그것을 호출해서 호출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호출한 결과가 앞서 이렇게 온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그거는 제가 저한테 보낸 게 아니고요. 실제 에이전트가 보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그 내용을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MCP를 설계할 때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은 AI가 잘 알아둘 수 있게 MCP를 설계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트 익스피리언스라는 표현을 요즘은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UI, UX라는 표현을 썼는데 요즘은 에이전트가 잘 알아듣게 우리의 웹사이트 같은 것도 에이전트가 검색 엔진에 잘 검색되게 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무슨 그 검색 엔진 최적화를 했었는데 요즘은 그 AI 최적화를 해가지고 AI한테 잘 노출되게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과 비슷합니다. 이 MCP 툴 자체도 에이전트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 풍부한 설명과 호출을 했을 때 또 트랜잭션 이슈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API를 호출을 하는데 그게 어떤 나중에 복구 가능한 어떤 그 API도 같이 제공을 해줘야 복구 시에 복구가 또 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설계 원칙들이 좀 필요합니다. 어, 실제 현장에서 많이 쓰는 MCP 구현 도구는 패스트 MCP라고 해서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많이 쓰고 있고요. 저희 교육 과정에서는 이 패스트 MCP를 기반으로 해서 MCP 서버를 Gmail을 발송한다든지 앞서 보셨던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만든다든지 뭐 기업 내에 있는 정보 시스템에 인티그레이션을 하는 MCP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예시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준이 상당히 높은 API이고 쉽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고 보안 인증이 쉽고 예. 그리고 테스팅이 쉽게 디버깅 도구들이 잘 되어 있어서 우리가 실제 LLM에다가 연동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딱 디터미니스틱하게 어떤 입력을 줬을 때 결과가 나오는지를 그냥 쉽게 코딩으로 단위 테스트를 하신 다음에 나중에 실제 배포를 통해서 그 추론에 의해서 호출될 때의 상황을 미리 여러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실제 코드 예시들이 여기에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MCP 파이썬 인터프리터 예시를 한번 볼까요? 요거는 자, 이 서버 점 파일을 보시면 그게 있는데 파일이 대부분 하나로 끝나요. 이게 파이썬은 뭐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은 MCP 서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디파인하면 하나의 이 MCP 서버에 준비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내가 실제 파이썬 메서드에다가 파이썬의 이 펑션에다가 위에다가 이 데코레이터만 달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MCP에는 크게 세 가지의 유형의 어, 뭐라 해야 될까, 리소스 타입이 있는데, 하나는 리소스입니다. 리소스는 뭔가 이 주소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하나의 딕셔너리를 제공하는 곳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파이썬의 환경 변수를 리턴해줘라고 내가 요청하면은 그 일종의 그것을 get해서 주는 역할을 이 주소를 통해서 LLM은 호출하도록 유도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변수를 쭉 리턴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게 리소스고요. 툴은 뭔가 액션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라이트 업데이트가 벌어지는 거는 이 툴로 포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파일을 읽는다, 혹은 이 파일을 쓴다, 그죠? 파일을 쓴다 이런 것들이 툴이 되겠습니다. 아까 리드인데 왜 리소스로 안 해놓고 툴로 하느냐? 어, 이거 툴로는 리드와 라이트 둘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리소스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뭔가 환경 변수라든지 어떤 이 MCP 자체의 정보성을 표현할 때 좋은 그 데코레이터입니다. 그리고 툴로 파일을 쓸 수도 있고요. 호출을 시킬 수도 있겠죠. 뒤에 보면 디렉토리를 읽을 수도 있고, 이건 툴로 돼 있고요. 그죠? 그리고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호출. 여기는 실제 파이썬 코드를 실행시키는 거죠. 예, run. 실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뒷단에 보시면 프롬프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유형은 이런 프롬프트입니다. 프롬프트는 뭐냐면 뭔가 이렇게 프롬프트 자체를 내뱉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어, 뭔가 파이썬의 펑션을 생성을 LLM이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생성을 할 때 이런 그 코드 표준 기준을 가지고 만들면 좋아요라고 하는 그 LLM 자체가 에이전트잖아요. 에이전트인데 이 에이전트가 일을 할 때 이 프롬프트를 참고해서 일을 하게끔 해주는 겁니다. 추가 프롬프트까지도 MCP가 제공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인터페이스가 확장적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RESTful API를 그 준용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그 LLM 모델과 그러니까 즉 에이전트와 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표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